법무부 장관인 저 스스로도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며 국민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스스로도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실정이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장 구속 사태를 두고 나온 법무부 장관의 사과입니다. 법무부는 또다시 검찰 개혁안을 준비 중입니다. 검찰은 과연 바뀔 수 있을까요? 검찰 출신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장 구속이 우리 검찰 역사 68년 만에 사상 최초입니다. 예,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또 공교롭게도 홍만표 전 검사장도 또 예. 구속이 됐고요. 요즘 법조계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참담하죠. 예. 제 동료들하고 가끔 통화를 해보는데 다들 너무 참담하고 국민들한테 정말 부끄럽다. 어디 가서 이제 검사라고 말하기도 정말 힘들 정도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진 검사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이제 검사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 강 변호사께서 진경준 검사장과 예. 연수원 동기시라면서요. 예, 연수원 동기고 또 같은 반이었습니다, 사실.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진경준 검사장은 저도 만난 지는 사실 오래됐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근데 연수원 시절을 회고해 보자면은 상당히 똑똑한 그 친구였죠. 굉장히 똑똑한 머리도 좋고 네. 또 공부도 물론 잘했고요. 두각을 나타냈다고 하더군요. 발군의 어떠한 그 실력이었고 특히 하여튼 머리는 탁월하게 좋았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또 활달했어요. 보통 이제 소년들과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제 곧이 빨리 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이제 범생이 스타일이 많고 좀 성격이 소심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성격도 굉장히 활달했고 아주 친화력도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가 지금 예전 96년도 기사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잠깐 예. 보실까요? 96년도에 서울지검 형사부 근무 당시에 진 검사장이 당시에 이제 평검사일 때 6,000원짜리 열차표를 10,000원에 판, 그러니까 안표죠. 10,000원에 판 회사원을 구속 기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충실한 검찰의 모습, 법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과 너무 상반되는 사례라서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간단히 말하면은 4,000원 남겼는데 구속시켰거든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엄격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클린 핸드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는 자기 손을 먼저 깨끗하게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어떤 비리를 심판하는 그 검사로서 자기가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하고 그 서민들한테는 너무 엄격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중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에 진 검사장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제 재산 등록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20억 원이나 되는데 이게 시세 차익 때문에 생긴 돈이다. 근데 당시에 검찰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다 특임 검사가 들어오자마자 며칠 만에 구속이 됐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경준 검사장이 그 주식을 투자해서 126억인가의 대박을 터뜨렸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검찰 내부에서 이게 주식을 투자해갖고 얻은 거니까 그 개인적인 어떤 일 아니냐. 이게 형사적인 문제가 되냐. 또 형사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10년이 공소시효가 지났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수사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2005년도 말고 2006년도에 특히 그 주식을 실제로 그 주식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거는 2006년도에 넥슨 재팬 주식입니다. 네. 2005년도 게 아니고. 그럼 2006년도 거는 분명히 공소시효가 충분히 있었고 남아있죠. 예, 남아있었고 또 넥슨 재팬 주식이라는 게 일반인이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특혜성 주식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주식을 사게 해줬다는 자체가 또 특혜입니다. 설사 만약에 진경준 검사장이 자기의 돈으로 샀다 하더라도 그 돈의 시드머니라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수십 배로 뛸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예측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그런 어떠한 특혜를 준 것 자체가 뇌물로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수사를 안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뒷북 수사가 아닌가 이런 비판을 충분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속된 뒤에 검찰이 진경준 검사장 재산 환수하겠다. 예.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공무원 몰수 특례법이라든가
범죄 수익자 은닉 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불법 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범죄 수익인데 이게 불법 수익에도 유래되는 재산. 그러니까 진경준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에서 그 넥슨 재팬 주식 그 8,500여 주 이거를 지금 뇌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거를 팔아서 얻은 그 시세 차익은 당연히 불법 재산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만약에 진경준 검사장이 그 돈이 그 가족들한테 또 흘러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가족들이 그런 걸 알고 만약에 취득했다면 제3자한테까지도 이게 추징이 가능한 게 현행법입니다. 네. 자, 잇따라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가 또 전직 고위 간부가 구속되면서 어제 이제 검사장 회의를 했습니다. 고검장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논의된 내용들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이제 검사 재산 감찰을 강화하겠다. 금융부서의 주식 투자를 금지하겠다. 또 뇌물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의 등록을 제한하는 이런 것들의 내용이 논의가 됐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여쭤볼게요. 예. 그럼 그동안에는 주식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검사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까? 예, 그 특별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네.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이렇게 저 주식과 관련된 부서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근데 검찰은 내부 정보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게 저도 사실 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보통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접하게 되고 수사를 하다 보면은 각종 정보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금융감독보다 저기 핫한 그 시크릿 뉴스 같은 거 접할 수 있는 네.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그 제한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제한이 없었다라는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참 이번에 놀라웠습니다. 네. 뇌물 연루된 변호사, 이제 검찰 공무원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겠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진경준, 물론 뭐 재판 결과를 봐야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진경준 검사장 같은 경우에 지금 전망했을 때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변호사 개업 자체는 가능한데요. 물론 이제 만약에 이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은 실형을 다 복역한 뒤로부터 5년간 네. 그 변호사 자격이 상실됩니다. 5년간?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실형을 5년을 받았다면 거기다가 플러스 5년, 그러니까 네. 총 10년간은 못하게 되는 게 현행법이고, 다만 이제 설사 만약에 그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대한변협에서 이러한 경우에 그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 뒤에도 쉽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년 전에 김광준 고검 검사죠. 예, 예. 네. 그 억대 뇌물 사건이 터졌을 때도 검찰 개혁안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걸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그 검찰 개혁이 그동안 좀 미온적이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어떤 개인 비리가 터졌을 때마다 검사 어떤 개인 비리로 이거를 그냥 몰아가면서 조직의 어떠한 잘못은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진경준 검사장에게 돈을 준 넥슨이 이번에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의 건물을 사줬다, 예, 예. 매입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예.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그 넥슨 코리아, 네. 넥슨 코리아가 그 우수석의 처가 네.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돈 많으신 그분한테 그 상속받은 네. 그 강남의 그 땅이죠. 네. 그게 한 1,326억인가에 이거를 팔았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 그 우수석은 이 상속세가 뭐 수백억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네. 현금이 없으니까 가상금이 연 5%씩 막 붙고 있는 우수석의 처가죠. 예, 처가가. 우수석의 네. 처가가.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5%씩 막 가상금이 붙으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땅을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매수자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넥슨에서 이 땅을 그 1,300여 원에 이걸 샀는데 네. 문제는 넥슨이 그 당시에 판교에 네. 이 사옥을 이미 짓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굳이 강남에 이거를 살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무리해서 그것도 일본에 있는 뭐 은행에서 돈을 빌려갖고 네. 이걸 샀다. 결국은 이게 이제 진경준 검사장이 우수석도 가깝고 그다음에 김정두 회장도 가까우니까 네. 중간에도 다리를 놔줘갖고 이런 어떤 거래를 성사시킨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좀 받고 있는 거죠. 아직은 의혹 단계고요. 아직은 청와대도 의혹 이제 단계입니다. 명백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 예, 예. 당사자인 우병우 수석 역시 즉각 언론 중재하고 형사 고소를 했어요. 예, 했습니다. 예. 네, 입장이 어떤 입장입니까? 완전히 그런 사실 무근이다. 우수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언론에 나온 말에 의하면은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 처가의 재산을 파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하나도 모르고 김정주 회장을 만난 적도 없다. 전화도 한 번 안 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개업자한테 정식으로 중개료 한 10억 원 가까이를 줬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넥슨에서 이걸 땅을 샀다가 불과 또 몇 개월 만에 이걸 또 팝니다. 이 팔았는데 판 가격하고 이렇게 보니까 뭐 세금 빼고 등록세 빼고 뭐 이런 걸 다 빼버리니까 네. 오히려 더 손해다. 그러면 더군다나 넥슨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경영진도 이걸 사는 걸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샀다가 팔아갖고 어떻게 보면 회사한테 손해만 입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심은 사실 갑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정말 그 우수석의 말대로 네. 10억이 중개 수수료가 지급이 됐고 이랬다면은 그거는 또 우수석의 말에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 네. 아니냐. 네. 특히 이제 언론 보도 보면은 진경준 검사장이 이거에 개입하지 않았냐는 의구심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진경준 검사장이 개입한 게 아니라면은 네. 당 우수석의 입장에서는 또 억울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데 이거는 이제 형사고소 명예훼손에 대한 예.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한 거죠. 우수석이 그 언론사를 상대로 네.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우수석을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예.